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16.2도, 고창 16.3도, 전주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휴일인 모레 새벽까지 최대 50mm가량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상산고가 결국 탈락했습니다. 79.61점으로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이 미달됐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79.61점,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이 모자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지표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 등 지정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 감점을 받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정량평가 부분에서 다소의 감점이 있었지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탈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상산고의 운명은 교육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긴 하지만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높고 평가 결과도 80점에 육박해 재지정과 취소를 놓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나오자 예상대로 상산고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의 미래는 죽었다며 독재 교육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고 취소 결정을 예상이라도 한 듯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 발표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여러 수단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 측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것은 형평성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기준 점수 70점을 따르고 있는데 전북교육청만 유독 80점으로 높여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성한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한 상산고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의무 선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교육청이 10%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상산고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서 전북교육청에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 결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전북 교육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에 분노한다며 교육감의 독재 교육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점을 더 맞아야 재지정이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건 유치원생도 억울할 일이에요. 정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함은요.
상산고 측은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익산 장전마을의 역학조사 결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 1년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단 암 환자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던 농촌 마을.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민 90여 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 마을 옆에 들어선 비료 공장을 의심하며 수년 동안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주민 청원으로 환경부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1년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집단 암 환자 발병은 비료 공장의 오염물질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퇴비로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발생해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료 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무려 2,200여 톤의 연초박을 들여왔고 이번 조사에서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는 TSNA가 검출됐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적으로 배출돼서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전마을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와 중금속 등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배상 청구 소송과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지대라든가 서류 검토 같은 건 다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액 다 지원해드립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비료 공장이 이미 2017년 11월에 문을 닫아서 현실적으로 공장의 책임을 묻고 주민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역학조사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가 부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집단 암으로 고통을 받는 데는 익산시의 책임이 컸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잠정마을의 집단 암 원인으로 연초박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대기 중으로 배출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환경부가 비료 공장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에둘러 표현해 앞으로 있을 비료 업체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환경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정을 내려줘야 그나마 보수적인 이 법원에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수질과 토양 조사에서는 집단 암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용수로 계속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토양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먹거리를 생산해서 먹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관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잡지 못했지만 그 부분이 더 큽니다. 환경부는 공장이 폐쇄된 지 1년 만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방광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사라져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시점에서의 한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 시점에서는 바이오마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 부분 때문에 익산시에 대해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이 발암물질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가공해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는데도 익산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초박만 제대로 관리 감독했었다면 주민들의 집단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내놓은 영역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예산 심사 권한이 있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마련한 자리라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온 군의원의 언행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유모 의원과 완주군 행정복지국 직원들이 만났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예산심사 열쇠를 쥔 상임위원장과 공무원이 식사 겸 술자리를 꾸린 것도 문제가 될 법한데 이 자리에서 나온 유 의원의 발언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엔 완주군 공무원노조 위원장 아내인 A팀장도 있었는데 유 의원이 A씨에게 여성과 노조를 동시에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고 와전됐다고 말합니다. 공연배라 그렇게 지냈다가 그 자리에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당사자 친구 와이프인지를 친한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야 노조 하면 그 꼴통이지. 야 그런 뉘앙스를 했던 것이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자 유 의원은 A팀장과 남편인 노조 위원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유 의원의 사과가 받아들여진 만큼 의회 차원의 징계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연구원과 지역정책을 개발해 민주당과 지방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건데요. 시도 연구원을 활용해 총선 공약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협력하자고 응수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라북도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그런 정책들이 저희 당이나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좀 자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전북연구원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송하진 도지사는 정책이 실현되는 절차의 단축과 재정 분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좀 수월하게 가는 게 지방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양정철 원장은 지역 연구원을 활용해서 총선 정책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관해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정쟁으로 대립하지 말고 정책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균형 발전이 지역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아직 꽃을 다 피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적당한 시기에 당정청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인 군산에서 자동차나 조선산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5% 감면됩니다. 이는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리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취득세 감면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인 국립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산림청은 어제 국립새만금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국립새만금 수목원은 올해 하반기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 착공하며 2027년에 문을 엽니다. 전체 사업비는 1,530억 원입니다. 2019 건설의 날 기념식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이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